30대 후반, 40대가 되면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 내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나도 내 가게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택지는 늘 비슷합니다. 카페, 치킨집, 편의점, 작은 가게 하나. 그런데 지금 이 선택이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은 왜 자영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실패 확률이 높은 게임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이런 구조였습니다. 가게 열고, 단골 만들고, 매출 늘고, 확장. 그런데 지금은 순서가 다릅니다. 플랫폼 노출, 광고, 수수료, 경쟁, 가격이나 처음부터 내 가게의 운명이 플랫폼 알고리즘에 달려 있습니다. 손님은 내 가게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앱이 보여주는 가게를 보고 옵니다. 즉,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트래픽을 임대해서 쓰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 순간부터 사장은 사업가가 아니라 플랫폼의 하청 구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매출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매출은 늘어나도 고정비는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임대료는 계약할 때 이미 고정, 인건비는 법으로 상승, 원재료는 글로벌 가격 영향. 이 세 가지는 사장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격은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립니다. 조금만 올려도 바로 옆 가게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 장사의 특징은 이겁니다.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 바쁠수록 더 힘들고 쉬면 적자가 쌓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실패하면 선택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을 잃고 은퇴하고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몰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불황일수록 자영업자는 더 늘어납니다. 문제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과는 간단합니다. 누가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의 게임이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전략이 뭘까요? 가격 할인, 쿠폰, 1+1, 출혈 경쟁. 이 구조에서 장사가 잘 되면 될수록 업종 전체가 더 빨리 망합니다. 요즘 망하는 가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없어져도 소비자가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커피는 집에서도 마시고, 옷은 온라인에서 사고, 공부는 인강으로 합니다. 즉, 내 가게가 없어도 삶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걸 경제에서는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가격 경쟁 말고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봅시다. 망하지 않는 장사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유행을 타지 않고 경기가 나빠도 유지되고 사람 수가 줄어도 필요한 사업. 이런 업종들의 공통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다룬다.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끊는 게 외식과 쇼핑입니다. 하지만 이건 못 끊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다음 달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장 고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관리비가 비싸도 수리합니다. 노인이 넘어지면 가족들은 무조건 돌봄 서비스를 찾습니다. 이건 소비가 아니라 생활 유지 비용입니다. 이 영역은 경기가 나빠져도 지출이 유지됩니다. 둘째, 자동화와 플랫폼이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 카페는 로봇이 만들 수 있습니다. 주문은 앱이 받습니다. 결제는 키오스크가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필요 없어집니다. 하지만 배관을 연결하는 일, 몸 상태를 보고 돌보는 일, 기계를 직접 진단하는 일은 아직 기술로 대체가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장 판단이 필요하고 책임을 사람이 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니라 신뢰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관계가 반복 매출을 만든다. 플랫폼 장사는 고객이 가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앱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신뢰 산업은 다릅니다. 한번 믿고 맡기면 다음에도 같은 사람을 부릅니다. 수리기사, 세탁소, 관리업체, 요양서비스, 전부관계 기반 산업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광고비보다 평판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 지역 전문가가 더 강해지는 시장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은 크게 성장하지는 않아도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장사는 대박보다 지속 생존형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창업 상담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동네에서 뭐 하면 잘 될까요? 요즘 뜨는 업종이 뭐예요? 프랜차이즈 어디가 괜찮나요? 하지만 이 질문들은 전부 방향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되는 업종은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 가게가 없어지면 손님이 불편할까? 없어지면 그냥 다른 데 가면 되면 그건 대체 가능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없어지면 거기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말이 나오면 그건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격 말고 내가 붙잡을 무기가 있는가? 손님이 오는 이유가 싸서라면 더 싼 곳이 나오면 바로 끝입니다. 맛, 기술, 신뢰, 편의, 전문성,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가격 경쟁으로 끌려갑니다. 가격 경쟁은 자본 많은 쪽이 반드시 이깁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없어도 시스템만으로 돌아가는 구조인가? 만약 사장이 하루 쉬면 매출이 바로 무너지는 구조라면 그건 사업이 아니라 고용된 자영업입니다. 사업은 사람을 쓰든 자동화를 하든 대표가 빠져도 일부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 구조가 안 되면 몸이 망가질 때까지 일하다 가게도 같이 무너집니다. 네 번째 질문, 플랫폼 규칙 하나에 매출이 흔들리는가? 노출 알고리즘 바뀌면 매출 반토막 나는 구조라면 그건 사업이 아니라 임대입니다. 플랫폼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트래픽을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 쓰는 구조는 언제든 조건이 바뀝니다.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보면 지금 하려는 창업이 사업인지 아니면 확률 게임인지 거의 결정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망하는 가게들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틀린 채로 너무 열심히 버텼을 뿐입니다. 앞으로 장사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모든 장사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장사, 대체되지 않는 기술, 관계가 쌓이는 구조, 이 세 가지만 갖춘 사업은 속도는 느려도 끝까지 갑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유행 말고 구조를 보는 법, 망하지 않는 사업의 조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창업, 부업, 투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구독해 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준비 중인 사업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보세요. 제가 구조 관점에서 망할 확률이 높은지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다음 영상에서 실제 사례로 짚어드릴게요.